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피부 장벽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알레르기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알레르기에 대한 개념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그 정확한 개념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알레르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제가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그랬죠. 이 얘기가 사실 아토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습진이라는 피부 질환에 알레르기가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알레르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알레르기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접촉해서 혹은 먹어서 생기는 알레르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흡입 알레르기가 있어요. 코로 들어오고 피부로 접촉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흡입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가렵거나 혹은 천식이 생기거나 비염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알레르기죠. 그러면 알레르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일전에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알레르기에 대한 개념이 다 나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알레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감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었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지방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이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이게 바로 관용의 단계입니다. 이상한 단백질이 처음 접촉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소화해내거든요. 그게 바로 관용의 단계인데, 여기서 감작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부염이 생긴 상태에서 피부염 부위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기억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즉 시작은 피부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관용으로 가지 못하고 알레르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레르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시기별로 굉장히 순서를 정해지거든요. 알레르기는 보통 신생아 습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태열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태열이란 용어는 쓰지 말자고 했죠. 보통 이제 엄마 잘못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아 속에서부터 습진이 생겼다라는 용어는 태열이거든요. 좋지는 않은데 신생아 습진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신생아 습진을 영아 습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습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아토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 습진입니다. 이 단계에서 습진이 없어지면 아토피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습진 자체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오랫동안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린 상처를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트 정션이 열리면서 진물이 나고, 그럼으로써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항원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음식을 여기다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식탁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의 먼지들, 이런 작은 입자들이 날아가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엄마가 밥을 먹고, 그죠? 아이한테 뽀뽀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양치를 한다고 해서, 손을 잘 씻는다고 해서 박아지지가 않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땅콩을 먹고 나서 부스러기가 흘렸는데 그 먼지가 6개월이 지나도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뭐를 차단하게 되겠어요? 그죠? 피부에 열린 상처를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피부를 막아버리면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신생아 습진에 열린 상처가 가장 알레르기를 막는 그런 초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열린 상처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토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작 단계를 거쳐서 아토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생아 습진이 음식물 알레르기에서 노출해서 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이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겁니다. 신생아 습진은 낫지 않고 열려있고 알레르기는 감작이 됐어. 그래서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결합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는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가 가장 왕성하게 감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넘어가면 보통은 음식물 알레르기에서 다시 흡입 알레르기로 점차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3세 정도부터는 흡입 알레르기로 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 음식물 알레르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습진이 오랫동안 열린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음식물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체질로 바뀌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레르기는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는 성장을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 단계에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알레르기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노출된 기억들이 그죠?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게 뭐냐면 신생아 습진이 있다가 음식물 알레르기에 접촉이 돼서 음식물 알레르기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단계가 있고, 그게 점차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점점점 이상한 모양으로 진행되는 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서 점차 아토피 피부염은 사그라들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증가하는 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그죠? 피부에 열린 상처가 존재하는데 그게 알레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 상태로 점점점 진행을 하죠. 그래서 성인 아토피 피부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아이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 의해서 악화인자가 많이 존재한다면 성인 아토피로 가면서 점점점 흡입 알레르기도 같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비중 자체가 어렸을 때는 음식물 알레르기 비중이 크고 성인이 돼서는 흡입 알레르기의 비중이 점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알레르기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생아 습진, 영아 습진의 단계에서 그 습진을 빨리 가라앉히는 처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보습제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보습제 때문에 습진 자체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목욕을 너무 많이 시켜서 피부염 자체가 습진이 악화되는 그런 기전들도 존재하겠죠. 아토피 피부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인자를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것들은 음식물을 반드시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제한할까요? 피부염은 사라질 때까지는 충분히 제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물 알레르기는 제한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흡입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같은 것들, 그리고 꽃가루 같은 것들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셔야지만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부터 신생아 습진이 만성적인 아토피로 가지 않도록 습진 단계에서부터 습진을 빨리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음식물을 적절하게 회피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는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물을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염증 유발 음식도 반드시 피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음식 관리를 동시에 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보다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레르기 자체는 아토피 피부염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토피로 시작해서 만성 비염, 천식으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행진이 이어지는 건 아토피 피부염이 알레르기를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 습진을 빨리 아물게 해서 아토피가 사라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